마지막으로 예, 네차스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 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계속 이제 다들 8년 계약이고요. 재계약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 뭐 캐롤라이나랑 결국 이제 트레이드를 해 왔었던 부분에서의 그림. 그죠? 어떻게 보면은 올해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차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들어가기 전에도 뭐 재계약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재계약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재계약을 했어요.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별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혹자 분들은 일부 분들은 이제 말씀하시는 게 결국 이제 시즌 전에 그냥 한 900만 시즌 전이었으면 조금 더 싸게 예약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기는 했어요. 근데 뭐 사실 그것도 뭐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어쨌든 재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재계약 조건은 8년 9,200만 달러, 연평균 1,150만 달러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선수들보다 확실히 규모가 조금 더 커졌고요. 앞자리가 이제 9자가 붙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NMC가 풀로 걸려 있는데 재밌는 게 마지막 시즌에 1월 15일부로 NMC가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으로 변화합니다. 뭐 이거 최근에 이제 이런 선수들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풀 트레이드 거부권이었다가 마지막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는 뭐 10팀이 된다라든가 이제 이런 팀들이 이런 조항들을 쓰는 이런 계약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네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NMC인데 마지막 연도에 1월 15일부로 조건이 변화한다라는 거. 이 부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향후 새 시즌 캡 차지랑 적어드리면은 올해 650만 달러이기 때문에 6.8%.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11.1% 확 뜁니다. 확 뛰게 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네차스 같은 경우에도 매해 가면 갈수록 아마 한 1% 정도씩 감소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8-29 시즌에 NHL의 캡이 얼마나 올라갈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팀에 굉장히 잘 맞는 자원과 재계약을 했죠. 그죠? 굉장히 잘 맞는 자원이죠. 저는 사실은 이 정도로 잘 맞을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이제 최고로 잘 맞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도 초반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1경기에서 7골 6어시스트 13포인트. 경기당 1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느낌의 생산력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압도적인 스피드에서의 경기력의 강점. 이게 네차스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고 그 장점이 상당히 잘 발휘가 되고 있죠. 톱 스피드도 상당히 빠른 편. 그죠? 3%. 그리고 이제 가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55의 상위 1%입니다. 이런 그림이라서 결국 이제 콜로라도가 맥키넌과 네차스를 같이 쓰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 경기 템포가 올라가는 거를 다른 팀들이 감당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도 자주 보이면서 팀에 조금 더 적합한 느낌이죠. 물론 이제 란타넨도 스피드가 느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팀의 전반적인 스피드를 올리고 역습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몰아치고 이런 그림에서는 조금 더 네차스가 적합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레코넨, 맥키넌, 네차스 라인이 올 시즌 이제 거의 제일 화력이 좋은 라인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은데 득점 아까 이제 보셨죠? 쿨리 라인이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고요. 11골 득점을 했고 기대 득점값도 9.7점으로 예, 전체 1위. 그리고 60분당 슈팅 시도도 81.54개 하면서 전체 5위였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템포가 올리는 느낌에서의 이 막는데 버거워하는 느낌. 그리고 게다가 이제 결과까지도 잘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팀이랑 잘 맞는 자원, 재계약 이런 이제 일반적인 사고의 프로세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1100만 달러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상당히 이제 금액이 커진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은 사실 한 100만 달러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은 좀 당연하게 해줘요. 거의 한 100포인트 시즌까지도 가는 그런 시즌이 사실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도로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첫 11경기에서 포인트 시즌을 바라보시면 올해 13포인트가 좋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을 때가 있었어요. 네차스가. 캐롤라이나에서. 캐롤라이나에서 22-23 시즌 첫 11경기에서 17포인트를 올렸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도 캐롤라이나에서 첫 11경기에서 2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23 시즌도 결국은 7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24-25 시즌도 결국 8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콜로라도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년에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로켓 스타트를 하면은 정말 시즌 끝났을 때도 막 110포인트, 100포인트 이런 느낌으로 됐다라고 하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캐롤라이나도 내보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올해도 한번 봐야 되고 내년, 내후년에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거 이 첫 11경기 13포인트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에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느낌이 또 나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 그림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그림이고요. 좀 들 수 있는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을 네차스한테 지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왜 란타넨을 잡지 않았는가? 이거 사실은 자연스러운 의문이 들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 좀 궁금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란타넨 계약이랑 네차스 계약을 확인을 해보시면 란타넨 선수는 올해부터 계약이 들어가죠. 1200만 달러 캡 전체 기준으로 따지면 12.5% 차지량이고요. 그리고 네차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11.55 1150만 달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란타넨보다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퍼센티지가 줄어들었죠. 1.5%나 줄어들었죠. 이런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시즌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변수가 콜로라도가 발생을 한 게 뭐냐면 좋은 변수죠. 그죠? 란데스코그 선수가 복귀를 했죠. 저는 사실 풀타임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라고 봤었거든요. 한 2시즌 정도 이탈을 한 상황이었고 무릎 부상이 이제 얼마나 호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공백까지 있었으니까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봤었는데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콜로라도는 이게 또 캡이 더 빡빡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자 명단에 란데스코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그 공간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올 시즌까지는 캡이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또 란데스코그가 또 들어온 그림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림이고요. 그죠? 작년까지 이제 LTI로 쭉 시즌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부터는 어쨌든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또 변수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고 게다가 어쨌든 드루리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그죠? 맥키넌이 란탄이 떠나긴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GM이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의 현재 뎁스로는 컵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것도 제가 트레이드 당시에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뎁스도 채우는 그런 느낌으로 트레이드를 단행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네차스랑 드루리를 받아온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한 시즌에 또 쓸 수 있는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림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결국은 좀 아다리도 잘 안 맞았고 물론 이제 협상도 좀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시즌에 이런 차이 같은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이제 요 판단의 배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뭐 한 시즌만 란타넨이 FA가 한 시즌 뒤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란타넨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차스 잡았듯이. 어쨌든 요건 좀 아다리가 잘 안 맞았다.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캡을 지금 뭔가 좀 유동성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더해지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제 공격 빅네임이 FA 선수들이 점점 막 잔류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RFA 선수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보시면은 네차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FA로 좀 풀리면은 크게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지금 팀에 잔류를 했고요. 물론 이제 빅네임이 여전히 많기는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팀을 얼마나 전력을 올려줄 수 있는가. 뭐 오베치키는 나이가 너무 많고 라이네 같은 경우에도 멘탈이라든가 최근에 부상 문제가 굉장히 컸었던 선수고 말킨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선수죠.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성기에 딱 걸치는 느낌의 FA들은 사실상 캠페랑 슈말츠도 사실 나이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29살인가 내년에 이제 FA 시즌 30살 아마 일 겁니다.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빅네임 FA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파나린도 사실 나이가 적지가 않아요. 파나린도 34살이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잔류러시가 계속 이어지게 될지 앞으로도. 그리고 오베치킨 같은 경우에는 뭐 뛰면은 캡스에서 더 뛰겠죠. 그죠? 그럼 말킨은 뭐 이제 뭐 피츠버그에서 근데 피츠버그에서 올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한 1년 정도 재계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들고. 일단 어쨌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빅네임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빅네임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자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부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자원들이 있고 하니까 좀 빠지는 자원이 좀 많다라는 그림인데, 만약에 이제 FA에서 좀가 빅네임 선수를 영입을 하고자 하면서 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팀이라고 하면은 뭐 레인저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맥데이비드는 진작 빠졌고, 뭐 네차스도 빠지고 이제 이런 선수들이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좀 판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보시면 생각보다 선수들이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올해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초반부터 계속 빌드업을 해왔던 그 8년 계약.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9월부터 이제 8년 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